안녕하세요.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다시데이 목요일 진행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까지 남은 기간 딱 12일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유세하느라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마포구에 오신 이재명 후보의 기운을 팍팍 받아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이 한번 쉬었다가 지금 다시 괜찮아지고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득음의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남은 12일 더욱 힘차게 뛸 테니까요. 여러분도 MTV 함께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MTV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대 지금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민주당 대선 상황부터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메시지까지 알찬 내용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이 매우 풍성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인애 대변인이 준비해온 지금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님이 본인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 유세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방탄조끼와 방탄유리 관련한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님이 방탄조끼를 입고 단상에 방탄유리를 설치한 상황을 두고 김문수 후보의 조롱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님께서 비판하신 건데요. 그때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나는 뭐 방탄조끼를 나는 총을 네네. 맞으면 총을 그냥 맞겠다 이런 라고 얘기를 하고 했고. 또 이제 뭐 그런 약간 조롱조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의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배경부터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네네. 기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김문수 후보가 집중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경호를 방탄, 과잉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다.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 말고도 일전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법사위에서 방탄조끼를 입고 나와서 이재명 후보님을 조롱하기도 했었고요. 또 신동욱 대변인은 정치쇼, 나경원 의원은 음모론 마케팅이라고 힐난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에 방탄조끼를 입고 그 단상에 방탄유리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이재명 후보를 혐오하고 악마화한 탓에 이렇게 시도와 살해 네.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롱과 뭐 희화화하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비열하고 좀 야비한 공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발언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결국에는 왜 이렇게 내가 방탄조끼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이자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정적 제거나 암살을 시도하는 모든 폭력 사태는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 셈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님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제거해야 될 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악마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생명보호와 대화와 타협이라는 가치를 표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반민주적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스마일07님도 실제 테러를 받았던 사람에게 그런 조롱을 하는 것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에는 오늘 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께서 수도권을 벗어나서 꽤 멀리 가셨어요. 네. 이재명 후보님은 오늘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와 경남 양산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관광, 조선, 해양산업, 항만, 물류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더불어 해양산업의 대전환을 이뤄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을 분명히 이곳에서 밝히셨는데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아동수당, 청년 미래적금, 주 4.5일제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AI가 일상에서 상용화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때를 대비해서 기본소득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 매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윤석열이 망쳐놓은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방법과 함께 또 이렇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도 행보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웠는데 불쾌지수, 짜증지수가 팍팍 올라가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네. 내란 숙의 윤석열이 느닷없이 영화관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윤석열은 한국사 강사였던 극우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기획 제작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영화를 시청하거나 사인도 해주면서 광폭 행보를 보였고요. 또 이때 졸기도 했습니다. 네. 상영관을 나서면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고요. 이제 불법 비상계엄으로 파면당한 내란 수괴가 재판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정치적 활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이게 두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는 영화가 재미없다, 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든지 두 번째는 나는 밤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 피곤하다 이런 걸 또 네. 보여주는 모습일 것 같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이 내란 수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어처구니 없고 열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고 하죠. 네, 우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계속 취해왔었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영화 관람에 대해서도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냐며 윤석열을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중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극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은 자중해야 하며 재구속해야 한다는 성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로 인해서 외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계속 선을 긋는 듯한 언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또다시 정권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대선판에 나온 내란 정당일 뿐이고 김문수 후보는 권력욕 DNA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민주정치의 돌연변이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종양을 감싸면서 공존을 택한 자들은 암세포처럼 민주제를 파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제일 처음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이제 구속 취소를 했을 때 네. 딱 거의 뭐 탈옥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분노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게 민주당 선거에 더 유리할지도 몰라 윤석열이 돌아다니면 지네 표 깎아먹는 일을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윤석열이 돌아다니는 것이 국힘에 오히려 불이익이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스프링 412님께서 내란 수괴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화나요 하셨어요. 네, 저희도 너무 화가 납니다. 냉잉님께서는 재미없나 보다 내용이 가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안중근님께서는 전날 많이 마셨나 윤석열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좀 첨언을 하면 네. 이제 안 그래도 예전에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거를 내보냈을 때에 네. 어둠의 민주당원 아니냐라는 그렇지. 이야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명언집이었잖아요, 사실. 네, 사실 명언집이었는데 그처럼 이제 이번에 윤석열의 이 영화 관람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상 민주당 엑스맨 아니야? 그렇죠, 엑스맨 아니냐, 네. 민주당 좋은 짓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도 윤석열의 영화 관람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죠? 네, 이재명 후보님은 어제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은 겉보기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깊이 연관돼 있다며 결국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국민의힘이 큰절을 하면서 석고대제, 국민 사죄쇼를 할 텐데 국민들이 그런데 속을 만큼 정치의식 수준이 낮지가 않다며 국민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를 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위해서 정말 진지한 충고를 한마디 하자면 한 줌의 극우표가 아쉬워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정말 국힘은 위헌 정당 해산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내란 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 윤석열을 잘라내지 못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국힘을 해체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준석 후보의 행보도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어제 성남의료원에 방문을 했는데 성남의료원이라면 이재명 후보님이 2016년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설립한 공공의료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1일 성남의료원을 방문해서 성남의료원의 경영 위기와 3,400억 원의 지원에도 가동률이 60%라는 이유 등으로 전형적인 치적 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 지방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물음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한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020년이죠.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성남의료원도 2020년 7월 개원하자마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반 환자 수가 줄어서 경영난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의료원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책임성도 증대되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마치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로 수백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가 하면 원장 선임을 1년 반이나 늦추면서 경영 공백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남의료원의 경영난은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남의료원을 비판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입니다. 일전에 이준석 후보가 안티 이재명이 어떻게 대선 어젠더일 수 있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공공의료에 대한 대안도 없이 성남의료원에 와서 이재명 후보님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안티짓, 스토커짓을 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준석 후보의 행태로 인해서 성남 지역 시민단체도 집단행동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성남의료원에 오자마자 피켓을 들고 집에 가라고 외치면서 강하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나 하는 키보드 워리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안티 이재명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합니다. 오죽하면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 후보 1위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예가 있었습니다. 인요한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가 패드립이 혁신이냐라고 하면서 많이 긁힌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물론 인 위원장이 그때 강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일리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과 더불어서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싸가지 없는 진보입니다. 네. 보통 무례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싸가지 없다라고 평가하는데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향해서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게 10년 전에 유행하던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형국을 보니 이 이준석 후보야말로 정말 네 가지 없는 수구 보수이다. 그리고 사실상 싸가지 없는 보다 더 싸가지가 없는
더 무례하고 오만한 그런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론 보셨겠지만 그때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똑똑한 척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유치원생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또 토론회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떤 언행을 통해서 자신의 네. 비호감도를 높일지 지켜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준석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준석 후보가 각 지역 대학을 방문해서 학식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인하대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반응이 영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몇몇 학생들은 아이패드에 충격, 펜코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특정 남초 커뮤니티만 보면서 편향적인 정치를 한다는 비판인 셈이고요. 또 뒤에는 하버드 졸업 18년 전, 정치 경력 13년, 대표 업적 갈라치기라며 절규하는 이모티콘을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 꼬집은 것이고요. 또 학생회관 출입문에는 대학생 공약도 없는데 학식은 왜 먹어요? 라는 전단도 붙였고요. 아니 궁금하네요. 학식 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식 뭔가 젊은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긴 나는 한데 대학생들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뜻으로 한 건지. 그렇죠. 근데 예. 사실상 그냥 뭐 돈 아끼려고 싼 거 먹는 거 아닌지 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네, 네. 네, 네. 또 하나는 그 인경호 앞에도 홍매와 한 그루 심어주세요. 네, 라는 인경호가 그 인하대 안에 있는 네, 호수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거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명태균, 김현성 전 의원을 만난 뒤에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심은 홍매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이 철학이나 비전도 없이 오직 정쟁 전략만 펼치고 있는 이준석 후보를 대학생들도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요란한 빈수레는 빨리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멀리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시길 바라고요. 정말 인하대 학생들이 굉장히 개념이 있네요. 정말 예, 거기서 아주 날카롭고 풍자를 딱 하면서 재밌게 또 비꼬아 준 것이 또 네. 이렇게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 투표지에 제 이름 선명할 것 단일화 없다 완주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네, 완주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이하 득표율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완주를 응원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해요.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이하는 날이라면서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노 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비유 같은데 왜 자꾸 감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댓글에도 호호님께서 이재명 후보님처럼 제발 자신들의 공약을 내세우고 국민을 위한 정책들로 정정당당하게 선거 운동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안티 이재명, 반 이재명 말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갈라치기, 혐오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냉이이잉님께서는 준서가 현실 살자 유유 인터넷에서 나와 유유 하셨습니다. 안중근님께서는 하버드에선 도덕 안 가르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분명히 그 시대에도 인성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전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행태가 이준석 후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작가님께서 초등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유유유라고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브리핑 이인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임 대변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